안녕하세요. 우리들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 강화와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변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마도 최근에 급증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동안 노동부의 체불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이거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이했습니다. 자, 가령 이런 식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죠.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담당 감독관은 노사양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출석 요구 당일날 출석을 해서 체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기본적인 그 체불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근로자가 얼마 체불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자가 네, 그게 체불된 게 맞습니다 하면 바로 덮어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담당 감독관은 체불 근로자에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취하서를 은근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품이 해결이 되니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걸로 담당 감독관은 사건을 종결을 하면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자, 체불금품 확인을 교부받은 근로자는 그 길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사건 종결. 자, 당해 사업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이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대지급금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이게 꼭 사업자 대출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떠겠어요? 근로자는 체불금품 해결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1차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의존하게 되고, 사업주 또한 근로자에게 일단은 체불금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 정도로 끝나면 되겠는데, 이게 뭔가를 또 이제 보면서 새로운 거를 또 이제 발굴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체불 근로자의 체불금품 자체를 높이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고, 더 나아가 가공의 체불 근로자를 생성을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강화하여 일선 고용노동청에 내렸는데,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게 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처리 지침 및 간이대지급금 관련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 인지하여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지침까지 만들어 새로 내놓은 걸 보면 그동안 제대로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근로감독관도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해서 그동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사실에 대해 인정만 하면 근로자로부터 취하서를 제출받아 바로 종결 처리를 해버린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변제금 회수 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보여지는데,
첫째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체불사업주 제재에 대한 내용인데, 다수인 대지급금 신청 사건인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대책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 이런 대책은 사실 그동안도 수시로 발표해왔던 대책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사건 지침 변경을 통해 우리 체불근로자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필수적으로 교부받아야 할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보도자료를 보면 4월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4대 보험이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임금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용으로 끌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요식업종, 봉제공장, 이러한 그 영세제조업 근로자인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고 이런 사업장일수록 임금 체불 사건 또한 빈번하다는 게 문제인데 물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마땅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급여통장이나 근무내역 등 사실공개 조사를 좀 더 강화하는 대안도 있을 건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체불 근로자들 특히 4대 보험 취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체가 논란이 있어 3.3% 사업자 소득 신고를 한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노동청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불가한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고용노동청 체불품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나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도구해준다 하였으나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입사 시점으로 소급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 부분이니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편파적이고 엉터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지침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임금체불 사건은 기존에서처럼 체불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고 종결이 되는 간단한 형태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려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금대장이나 4대 보험 관련 자료, 소득세 등 입증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